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 지금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에 최소 10,000명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또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의 러시아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또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 내린 지 만 하루 만에 10,000명 이상을 지금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발적인 입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자발적인 입대보다는 이제 의무적인 입대겠죠. 이게 이제 작년 8월부터 러시아가 이 동원 예비군이라고 좀 매달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제도를 좀 강화해서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예. 그 동원 규모가 예상보다는 한 많지 않아서 한 10,000명 정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족들을 보면서 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눈물도 네. 흘리고요. 전쟁터로 가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한 10,000명 정도에서 30만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250만의 이제 예비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당사자들이 이제 저렇게 사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가족들이나 본인이 참 조국을 위해서 이게 맞는 일인지에 대한 이제 퀘스천을 질문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전장으로 나가야겠죠. 그렇군요. 네. 예. 저 동원령과 관련해서 네. 지금 징집을 거부하는 네. 이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했다고요? 네,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민주화도 되고 여러 가지 자유세계하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 목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수요일 날 이게 푸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날 예. 미리 이거를 그 강화하는 뭐 10년 아. 정도 징집을 거부하든가 또 배치돼서 또 이런 탈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년까지 감옥에 가도록 굉장히 지금 그 형법을 강화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면 그 현지 반발이 굉장히 크다. 네. 그 국외로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은 이제 초기에 그런 발언이 나자마자 뭐 인근 지역으로 특히 비자가 면제된 지역으로 뭐 이렇게 가려는 항공권 구입이 쇄도했고 또 육로로도 가기 위한 시도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다 지금 이제 차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네, 그래서 갈 수가 없고요. 또 가려는 또 비행기 값도 지금 뭐 경우에 따라 16,000불 정도 수준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고가여서 그렇군요. 일반인이 지금 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지금 국경을 봉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독일 같은 유럽연합도 이 징집력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 젊은이들을 포용하려는 의사를 또 밝혔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뭐 약간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정치적인 망명까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사실 이런 망명한다는 게 이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나라의 이제 안보적인 이유로 징집을 하는 것을 정치적인 그런 박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고 네. 또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으로 그건 피신해야 할 텐데 네. 그럴 경우에 그 과연 순조롭게 망명이 되겠느냐 이동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부 러시아와 좀 친한 국가들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뭐 시위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러시아 현지 연결해 보셨어요? 네, 어제 한번 우리 대사관 이제 그 영사 쪽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 아, 예. 우리로서는 이제 현지에는 그런 이제 약간의 대도시 중심의 소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다는 아니고 또 이게 이제 지방마다 이제 58개 그런 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다 나올 테고 우리 또 교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그런데 연루되지 않도록 상당히 좀 유의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 중에서는 네. 어떤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게 된 건가요? 네, 그 발트 삼국인데요. 라트비아 뭐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는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러시아 사람들, 현지 사람들 보호 명분으로 네. 러시아 정부가 항상 뭐 조지아든지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식인데 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을 걸어 잠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류를 당분간 하지 말자. 예. 네.
푸틴 대통령이 징집령을 내린 이유는 전세가 조금 불리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징집령과 함께 걱정스러운 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 언급했어요. 네, 예, 네.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말한 부분을 보면은 네. 이제 어떤 이제 러시아의 영토나 주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물론 이제 핵무기라는 수단까지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수차례 걸쳐서 비공개적으로 이제 경고도 보내고 약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인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최후 수단이 될 수는 있겠는데 네. 과연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 경고성을 하면서 네. 협상으로 나와라 하는 메시지를 아울러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서방이 자꾸 무기를 제공하니까 네. 이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니까 좀 그 축소하고 네. 그 현상에서 어떻게 타협 보는 방법을 하자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접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네. 이 사용이 금지된 폭탄, 뭐 소위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네, 네. 그거는 뭐 이제 전쟁법에 어긋나는 그 행위죠. 예, 근데 예. 이제 이걸 뭐라 그럴까 그 통제한다든가 처벌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또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 그 결과를 두고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저쪽이 이제 불리한 상황에 있으면은 좀 이제 책임을 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국제법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대사도 지내시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셔서 네. 감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황을 보면 네. 확실히 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이제 동부 쪽에서는 조금 밀렸죠. 예, 이게 본래 그 하리코프 지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퇴주를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남부나 이런 그 돈바스 지역에서는 사수하려는 그런 실질적인 군 병력 또 그런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은 있지만 서방의 어떤 대규모 지원을 받지 않은 한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저 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자, 오늘부터는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 합병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상 지역이 지금 초기에 이제 점령을 했던 그 돈바스 지역, 예. 거기 네. 한 80% 장악하고요. 네. 그 남부 지역, 그러니까 크림반도하고 연결된 그 자포로지아하고 헤르손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한 상황에서라도 지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이 지역을 이제 그 자국 영토화라고 이제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네. 거꾸로 프레임을 바꿔서 그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오는 걸 이거는 이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거다라는 네. 식으로 해서 자위권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러려고요. 그런 예. 이제 얘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해구산 하에 있는 거니까 그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엄포까지 놓을 수 있는 조작설이 그런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투표율, 지지율까지 다 정해진 조작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저렇게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고 또 그 주민들이 그 호응도가 그렇게 뭐 크림반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한 그런 진행을 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4개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텐데 네.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선 뭐 유엔에서도 그 비난을 했듯이 예. 이제 미국이나 서방과 함께 이거는 이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우선 외교적 공세를 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군사적인 그런 주민들을 좀 소개를 시키면서 그 지역을 점점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서방으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이걸 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이게 이제 그 긴장 고조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봉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징집령을 지금 내린 상황이고 10,000명을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3차 대전 되면은 이제 나토 또는 미국하고 이제 그 결전이 나온다는 건데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나토 측은 직접 그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건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또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방이 도와줄 거냐 하는 것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그 미러 간의 긴밀한 어떤 그 타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할 거고 지금 뭐 중간 선거 결과가 따라서 네. 미국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미국으로서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뭐 손해 보는 건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예. 중국도 지금 유럽행을 막아버렸고 중국이 가는 것도 러시아는 더더욱이 이제 고립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약화를 시켜서 이 국제 질서를 그 좀 더 네. 그 자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좀 운영하는 방식을 가겠다는 거니까 예.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하고 또 네.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네, 제일 뭐 첫째로는 뭐 지금 이렇게 힘으로 현상을 지금 변경시키려는 장면입니까? 이게 수정주의의 현상인데 네, 네. 이런 데는 강력히 우리가 반대해서 뭐 제재도 하고 이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네. 한반도는 남북 간의 이런 그 관계도 있고 또 주변 국가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하고 인접된 중요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유럽 전선은 유럽 전선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예. 우리가 또 역할을 하고 우리가 글로벌 파워로서 한다는 것은 우리 앞마당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예. 국민들께서 또는 또 우리 언론계에서도 이런 러시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또 왜 푸틴이 징집력까지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학과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